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될 교사 김지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래프를 그려 미래사회 예측하기를 주제로 한 실제 수업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구글 트렌드 비카인드 사용 방법. 두 번째, 수업 사례 소개. 세 번째, 수업 적용 시 좋았던 점. 네 번째, 수업 적용 시 유의점 및 아쉬운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글 트렌드 비카인드 사용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글 트렌드와 비카인드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구글 트렌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검색어에 대한 데이터를 다루고 비카인드는 국내 뉴스와 관련된 정보를 다룬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란 구글의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대한 검색량을 분석하여 해당 키워드에 대한 인기도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반영되고 시간에 따른 검색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사용자의 검색 형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트렌드를 검색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구글 트렌드를 클릭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렇게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 탐색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검색어 추가라고 적힌 부분에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저는 붕어빵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어를 입력하면 아래에 추천 검색어도 자동으로 함께 뜹니다. 엔터를 누르면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관심도 변화가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입력한 검색어에 대한 관심도가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숫자로 표시됩니다. 숫자가 클수록 해당 검색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부 검색 조건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단어를 검색한 나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부터 다양한 나라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으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검색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의 검색어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카테고리와 검색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의 붕어빵에 대한 관심도 변화 그래프를 살펴보면 매년 겨울이 되면 관심도가 높아지고 여름이 되면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겨울에 붕어빵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하위 지역별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붕어빵은 대전과 인천에서 관심도가 많고 상대적으로 경상남도와 전라도에서는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면 관련 주제와 관련 검색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트렌드에는 동시에 여러 검색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더하기 비교라고 적힌 곳에 눈사람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색깔로 두 검색어가 비교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눈사람과 붕어빵은 매년 겨울에 관심도가 늘고 매년 여름에 관심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여 검색하는 것은 한 번에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서핑을 검색하여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여름에 서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붕어빵과 눈사람은 겨울에 관심이 많고 서핑은 여름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하위 지역별 비교 분석을 확인해보면 서핑은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인기가 많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관심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빅카인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빅카인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입니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면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언론사들의 뉴스를 한눈에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뉴스를 모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빅카인즈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해서 빅카인즈를 검색합니다. 가장 위에 빅카인즈를 클릭합니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이슈별, 언론사별 오늘의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뉴스 분석 메뉴를 클릭하고 뉴스 검색 분석을 클릭합니다. 스텝 1 뉴스 검색에서 원하는 단어를 입력합니다. 저는 저출산으로 검색해 보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아래에 뉴스 기사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때 스텝 1에서 검색을 할 때 기관과 언론사, 분류, 사건 사고 분류, 상세 검색 등 세부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텝 2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2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뉴스들이 한 번에 보입니다. 그런 다음 스텝 3 분석 결과 시각화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텝 3에는 5가지의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로그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다운로드에서는 관련 뉴스를 표로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출산과 관련된 뉴스들이 표로 정리되어 있어 한눈에 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트렌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기관과 차트 유형, 데이터 유형, 그래프 색상을 선택하면 해당 키워드에 대한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사회적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관 검색어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검색어와 관련된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한눈에 알기 쉽게 보여줍니다. 출산율처럼 글씨를 크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해당 단어를 다루는 뉴스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령화, 고령사회, 인구 감소 등의 단어를 통해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관련 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별로 빈도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빅카인즈를 활용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뉴스 기사를 분석하여 사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학년 2학기 수학 5단원 꺾은 선 그래프 단원을 3차시 분력으로 수업하였습니다. 수업 주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하여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동기는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자료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실제적인 삶과 관련 있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몰입감을 유발하고 암과 삶의 일체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수업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차 시에 꺾은 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2차 시에서는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여 직접 수집한 자료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립니다. 3차 시에서는 자신이 그린 그래프를 해석하고 비하인드를 활용하여 해석 결과를 점검합니다.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동기유발로 학생들에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생활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 구글 트렌드에서 실제로 검색한 그래프를 보여주며 객관적 수치와 실제적 경험을 바탕으로 10년 후의 미래 사회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은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 흥미를 가졌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활동에서 주어진 표를 보며 앞에서 익힌 방법을 토대로 꺾은 선 그래프를 직접 그려보았습니다. 자기평가를 병행하여 잘 그렸는지 점검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활동에서는 활동지에 있는 완성되지 않은 꺾은 선 그래프를 완성시키고 발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 이후 퀴즈를 통해 꺾은 선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정리하며 1차 시 수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2차 시에서는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여 직접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꺾은 선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 한국 맥도날드의 맥날 가격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의견이 활발하게 오가며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삶과 관련된 자료로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활동 1에서는 구글 트렌드가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학생들이 검색한 단어에 대한 결과가 그래프, 그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검색되는 단어가 한정적이지 않고 다양해서 흥미롭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아기 용품을 검색합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기간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2008년 4월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08년 4년 아기용품 검색량은 81입니다. 그런 다음 3년 후인 2011년 4월 검색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4월 검색량은 31입니다. 그런 다음 2014년 4월 검색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6입니다. 또 3년 뒤인 2017년 4월 검색량은 3년 뒤인 2017년 4월 검색량은 11입니다. 2020년 4월의 검색량은 5입니다. 2023년 4월 검색량은 7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월을 기준으로 자료를 조사하면 쉽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활동 2에서는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여 활동지에 제시된 용어의 검색량을 조사하여 표로 정리한 후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활동 3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검색하여 꺾은 선 그래프로 그려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프를 그린 후 잘 그렸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더욱 정확하게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잘된 점, 아쉬웠던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하며 2차 시 수업을 마무리했습니다. 3차 시에서는 2차 시에서 그린 그래프를 해석하고 비하인드를 활용하여 해석 결과를 점검하는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그린 꺾은 선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은 아기 용품을 검색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아기 용품에 대한 검색량 빈도가 점점 낮아지는 것을 통해 우리 사회가 점점 저출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해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팡이에 대한 검색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저희 반 학생들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와이파이에 대한 검색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은 정보화 사회가 되고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파파고에 대한 검색어가 최근에 급증한 것을 보고 학생들은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할 기회가 늘어나서 세계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삶과 직결된 자료를 활용하니 공감대가 높아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활동 1에서는 지난 시간에 그린 그래프를 보며 알 수 있는 점과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예상하여 활동지에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 후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전체 발표를 진행하며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활동 2에서는 비카인즈가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후 활동 3에서는 비카인즈를 활용하여 뉴스 기사를 분석하고 자신이 해석한 것이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비교하여 적절한지 점검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실제 비카인즈에서 검색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반 학생들이 해석한 결과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 비카인즈를 활용하였습니다. 비카인즈에서 우선 저출산 단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저출산과 관련된 뉴스 제목이 많은 것을 통해 학생들의 해석 결과가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연관어에서 고령화, 출산율, 고령사회 등등을 통해서 저출산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계화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교류, 국제학술대회, 업무협약 등의 단어를 통해 학생들의 해석 결과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한 결과를 모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한 후 전체 발표를 진행하며 공유하였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 잘된 점, 아쉬운 점,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발표하며 수업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3차 시위 동안의 수업을 진행하며 좋았던 점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의미 있는 자료를 다룬 점입니다. 실제 삶과 직결된 자료를 다루어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둘째, 도구 사용이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로그인을 따로 하지 않아도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었고 태블릿만으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학생과 교사 모두 편리하게 도구를 다룰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하고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자료도 쉽게 다룰 수 있어 재미있게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인상 깊었습니다. 넷째, 지속적인 배움을 유도할 수 있는 점입니다.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수업이 끝난 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실제로 수업이 끝난 후 집에서도 관심 있는 단어를 검색하여 사회 흐름을 파악했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적용 시 유의점 및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글 트렌드는 사용자의 검색에 의존한 자료라서 신뢰성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글 트렌드의 결과뿐 아니라 비카인즈를 병행하여 실제 뉴스도 함께 확인하며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사기업 자료에는 접근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 중 특정 브랜드의 빵 가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회사의 빵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셋째, 비카인즈 활용 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검색어를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구글 트렌드의 경우 학생들이 비교적 쉽게 검색을 했지만 비카인즈에서 똑같은 단어를 검색했을 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뉴스 자료를 다루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게 검색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교사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직접 수업한 사례를 나누는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식을 나누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